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숫자 너머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정말 강한 힘을 보여준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돌아온 외국인의 강한 수급 속 6,600, 6,700, 6,800을 넘어 6,900선까지 단번에 올라선 코스피. 다시 한번 역사적인 숫자로 5월을 시작했습니다. 5월을 이끌 섹터와 종목에 대한 전략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미리미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휴일 좀 잘 쉬고 돌아오셨을까요? 네, 내일 또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쉬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빠들 잡돌이 당하는 날. 내일은 끔찍하네요. 참 이경락 대표님, 이광우 대표님 아버지로서 힘드실 수도 있어서 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내일도 좀 안 쉬면 더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정말 7전 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휴장이 조금 더 아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6,500선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4계단을 성큼 올라온 코스피 지수였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 좀 어떻게 오셨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한 줄 평으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그 빈시털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또 좀 색깔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로 대동단결이라고 일단 졌어요. 반도체로 대동단결. 오늘 그 대한민국 기관 쪽에서 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월차 내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야간에 유튜브 찍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빈지털이 들어올 수 있다. 진짜 빈지털이 들어와 버렸어요. 기관 쪽에서 오늘 매수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게 되면 이제 5월 6일이 되게 되면 또 빠르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간밤에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얘기 또 계속 나오고 모두가 다 메모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가 치고 나갔고 대한민국 오늘은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톱과 삼성전기, LG이노텍으로 이어지는 기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의 랠리가 계속 이어졌고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좀 셌습니다. 소부장도. 근데 코스닥이 좀 약했어요. 바이오나 이치전지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로 또 코스닥을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형이 먼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반도체 소부장으로 또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린메이를 얘기합니다. 5월엔 팔아야 돼.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든 얘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적어도 6월 만기까지는 계속 끌고 가겠다. 가격에 내가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기에 팔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끄는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고를 외치고 하반기에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오지 말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도체가 주도주니까 반도체로 대동단결해가지고 대한민국 증시 부양하자고요. 근데 오늘 개인들이 또 너무 많이 팔았어요, 반도체를.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엉덩이가 무겁게 계속 유지하면서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가격에서 찾지 말고 시기에서 찾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대동단결 해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강해도 이렇게까지 강한 힘을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이 먼저 움직인 만큼 이제는 동생들도 그러니까 소부장주들에게도 우리가 시선을 옮겨봐야 한다, 주목해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장에 대한 특징은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반 순매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메이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좀 큰 종목들에 대한 집중이 좀 높았다. 대장주 중심의 수급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주인공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마다 섹터 안에서도 특정한 종목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장주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옥석가리 하듯이 종목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를 따르는 코스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휴일을 지나고더라도 주 후반때까지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수목금이 열리게 되면은 7,000포인트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남아 있는 거는 코스닥의 1,250포인트 돌파인데요. 1,250포인트 돌파부터는
코스닥의 시장도 온다라는 것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시장에 대한 중심 잡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로봇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같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모두가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는 코스닥에도 반드시 눈을 돌려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줄평으로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쇼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내 종목 AS 맛집 코너에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 만큼 오늘도 빨리 마감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고민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종목쇼만의 특별함을 담은 시간이죠. 과거에 소개했던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종목 사용 설명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리뷰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세 종목, 아쉬웠던 세 종목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세 종목이 다 상한가 터치를 한 모습 인상적인데요.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KB 메탈도 좋고 재룡전기 재룡전기 먼저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변압기 관련돼 가지고 얘기 많았잖아요. 뭐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 가지고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뭐 되게 다 좋습니다. 다 대부분 다. 그런데 이제 일진전기도 좋고 재룡전기나 제일일렉트릭과 같은 이제 하단에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붙기 시작했어요. 큰 형님들이 가니까 작은 게 쫓아가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반도체 시장에도 형성될 거예요. 자, 이 전학기 시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재룡전기는 까르로스 페르난도 같은 이런 멕시칸 애들이 잘 만든다. 걔네들 만든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평가돼야 된다는 논리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요. 조그만 중소형 변압기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 전력난이 대단한 거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그림입니다. 다른 것도 신고가 가 있는 동안에 못 가다가 한 번에 올라가는 그림. 이게 전형적인 낙수 효과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홀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히 전고점 넘어가는 시나리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단자예요. 네. 한국단자는 뭐 여러분들 그 커넥터라고 해가지고 그 전기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변압기나 이런 전류와 연결돼 가지고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림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건 로봇이건 이 커넥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속 보유 전략으로 계속 유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간에 143% 누적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역시나 추가 상승 여력 열려있기 때문에 지속 보유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한국단자 역시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 함께 리뷰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리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뜨거웠던 세 종목, 오늘 아쉬웠던 세 종목 함께 공개가 됐는데 뜨거웠던 세 종목 역시나 모두 상한가 터치하면서 마감했어요. 일진홀딩스도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네, 이 안에서 이제 일지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지홀딩스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쪽에서 다시 한번 또 공격적인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따를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여전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진 전기에 대한 주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진 전기의 강한 상승세를 지분 이익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까지 좀 기대해 본다면은 오늘 사실 또 일부의 지수사 종목들이 또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 같은 흐름을 또 같이 맥을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도록 하겠는데 아마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시장 강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사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에 대한 위치를 도달하고 나서 강한 상승세 상한가까지 연출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져내려오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 왜냐하면은 상한가 도달하고 난 다음에 12,000원 라인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에 있는 위치보다는 좀 더 레벨업된 상승 흐름으로 해서 가격을 만들지 않을까. 코스닥 화랑장 된다라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입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사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진홀딩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지하시고요. 네.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도 준비할 수 있겠다.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하락한 종목 안에서는 티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처럼 일진홀딩스처럼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큰 시세가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긴 한데 지금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대한 위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여기로 올라서야지만은 두 번째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재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견구용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비만 치료제도 견구용을 형태로 해서 많이 지금 새로운 경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견구용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고점 넘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 N자형으로 해서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선은 12,0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더 돌파하는 자리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박스권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주가 흐름 보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 없는 분들은 확실히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홀딩스는 보유하신 분들 홀딩 그리고 12,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티움바이오도 12,000원 지지하는지 체크해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광우 대표님의 리뷰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리뷰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이 두 분 모두 6종목 다 상한가를 터치한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못다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너무 궁금한데 이경락 대표님 아까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숙이 어머님께서 어제 이경락 대표님 유튜브에서 화 많이 내가지고 오늘 시장 이렇게 강한 거 아니냐고 오늘도 화 좀 많이 내달라고 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유튜브 살짝 들어갔는데 오늘 어김없이 또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화병이 걸려가지고 갱년기에 화병까지 와가지고 예, 요즘 화를 많이 내는데 어제 그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메린 세이 얘기해서 제가 세리메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제 난리 쳤거든요. 예. 근데 오늘 시장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 계속 될 거예요. 제가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니까요. 내일은 안 해요. 쉬는 날. 저도 어린이날은 애들 봐야죠. 예. 네. 가정에 또 집중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합니다. 이제 쉬는 날 없어요. 쉬는 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매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끔 이경락 대표님이 이렇게 진심과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또 상담해 드리다 보면은 가끔 화를 내실 때가 있어서 양락이 형 등장한다라고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 애정이 담긴 분노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휴장으로 쉬어가고 수요일 오후 1시 무료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광우 대표님은 네.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옆에서 이제 이경래 대표가 안 쉰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오늘 쉬겠습니다. 아, 왜? 정말요? 아, 몰랐네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네. 때까지 이제 오시기 방송에서 5시 10분에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내일 어린이날을 또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수요일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종목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포트폴리오로 4개의 칸을 여러분의 맞춤 투자 전략으로 채워볼 텐데요. 오늘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단기, 중장기 이경락 대표님과 이광우 대표님의 전략이 담긴 4개의 칸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광우 대표님부터 첫 번째 칸 채워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네, 단기 칸인가요? 네, 단기. 단기의 네. 에로티 베큐움. 가끔 이제 에로티 베큐움을 빨리 일하게 하면은 에로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야해요. 아니, 베큐움이 배꼽 같다고 해서 이경락 대표님이 아이쿠야. 그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이 에로틱하다기보다는 네. 섹시하다. 이 섹시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스마트한 것도 있고. 일단은 에로틱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박스권 돌파할 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규 이 큰 급등하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 위치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했을 때 짧은 N자를 그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주중 동안의 하방 지지에 대해서 양봉과 함께 좀 잘 경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에 있었던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강한 시세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1차적인 시세 나오고 눌림목 그리고 다시 한번 N자형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국내 유일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반도체 미세화에 또 그리고 이제 낸드의 고단화에 상당히 좀 많은 장비에 대한 공급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이제 꼭 일정한 공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정 안에서는 진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 유일의 진공 장비 공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징으로 본다라면은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셨을 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같이 다시 한번 시장에 외국인이 찾아온다라면은 그동안에 외국인이 지고 있었던 이 종목도 단단하게 좀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수급과 함께 힘을 모았다.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LOT 백큐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어떤 칸 어떤 종목으로 채워볼까요? 네, 중장기 이녹스 첨단 소재. 중장기 칸의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수급 포착이 됐기 때문이에요. 네. 원래는 이런 종목 잘 안 봅니다. 솔직하게. 관심도 없고 근데 수급 부착이 돼가지고 차트가 이뻐져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이노츠 첨단 소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OLED 소재에서 매출이 50% 이상 찍히다 보니까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OLED뿐만 아니라 FPCB 관련된 뭐 거기에 대한 소재다. 그래가지고 폴더오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DAF라고 다이 어태치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네. 후공정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일본 업체들이 꽉 짜고 있는데 요거를 국산화에 성공시켰어요. 지금 후공정 투자 많아지잖아요. FC, BGA 뭐 쇼트지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후공정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필름을 만들어낸다. 저파 필름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요것의 매출액의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OLED도 업황 턴은 있겠지만 더뎌요. 근데 반도체 후공정 쪽은 워낙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로 주가 모멘텀을 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튬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받아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리튬하면 중업체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국산화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ESS로 만약에 뭔가 교두부가 트일 경우에는 이 이녹스 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요 자회사가 계속 적자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하나의 구조였는데 요것이 턴을 하게 된다. 리튬 가격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빠르게 실적 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실적은 굉장히 받쳐주는 기업이에요. 자, 먼저 부품, 소재, OLED나 뭐 반도체 소재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도 계속 좋았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로 일어났죠. 자, 모양 만들어졌다가 살짝 고개 들었습니다. 무슨 그림이죠? 나 가요 그림이에요. 예. 점수 굉장히 높죠? 예,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칸도 채워볼까요, 이광무 대표님? 네. 어떤 종목 담겨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테크윙을 가지고 왔어요. 테크윙. 네. 오. 한때 다시 이제 한번. 테크윙이 조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출발이 좀 늦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박스권을 돌파할 의지가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는 거를 한 번은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보다 늦게 출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반이 작년에 위치가 아니라 올해 이제 연말에 올해부터 해서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느릴 수도 있다. 그런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이 시기부터는 이제 폭발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이경래 대표의 아까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갔었죠. 네. 신고가 위치까지. 그리고 넥스틴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파크 시스템즈도 지금 거의 신고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담아가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모두 다 개치 장비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테스트 단계에서의 이 수율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테크윙의 테스트 장비들, 그리고 테크윙의 핸들러 장비, 이런 부분들이 좀 공급이 된다라면은 수율을 높이거나 혹은 뭔가 좀 이 반도체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반도체로 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노이드의 존재가 상당히 많이 쓰임새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이제 본격적화 된다라면은 아마 테크노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 추이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이요, 사실은 이제 지난 가을 때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상당 기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이제 상한가를 갔던 구간인데요. 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저점에 대한 부분과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나뉘어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상단에 대한 이 박스권 상단을 가기 위한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 위치에서 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고가놀이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못 간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찾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테크노이에 대한 관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주가 차트는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양봉이 연출됐고요. 이 양봉에 대한 기준선을 두고 N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 지지를 확인하고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 예상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탄력 기대해보자 테크윙 지금부터 다시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차트 보는데 그 상한가 흐름 나오기 직전에 또 이경영 대표님과 네. 함께 소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네. 또 가파르게 올랐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테크윙 저희 종목쇼 애청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경영 대표님 마지막 한도 채워볼까요? 어떤 종목 담겨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저한테 네. 당신이 말한 종목들이 다 갔어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애매한 자리까지 다 올라갔어요. 솔직하게 저도 인정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매수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부담스럽죠. 예. 그런 개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또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워트 준비해왔습니다. 워트. 네. 워트는 습식 제어 시스템, 환경 오염 제어 시스템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이강무 대표가 최근에 가져왔던 종목 중에 세 글자 있었는데 그 제임스였나? 이름이 제우스? 저스템. 저스템 맞아요. 맞아요. 저스템도 소개 진주. 이와 비슷한 기업이에요. 요즘에 참 자꾸 깜빡깜빡해요. 아무튼 저스템이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GST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유니셈 다 비슷한 류의 종목입니다. 얘는 습도 제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클린룸 만들거나 미세 공정할 때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1차 벤더예요. 지금 클린룸 만들 때 가스 배관 깔면서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클린룸 하면 되게 좁은 공간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경제 이 한 층만 합니다. 방 하나가 그 정도예요. 네. 보통 한두 개의 기계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 제가 한번 평택 공장마다 모시고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라이브 한번 켜주세요. 네, 거기서도 안 받아요. 예,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 정말 큽니다. 아무튼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기업 실적도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공정 환경 제어 장비, 세정 장비, 이송 장비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에 꼭 들어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1차 벤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림은 이래요. 주가가 1,000억짜리 기업이니까 시장에서 야, 대장부터 봐야지 너는 안 봐. 계속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얘도 가야 된다는 논리가 붙은 거예요. 특히 누가 먼저 눈치를 채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개인들은 답답하니까 계속 던지고 있고. 근데 어느덧 26주 신고가 오늘 찍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설명할 때가 됐다라고 본 거죠. 자, 뭐예요? 오늘부터 영숙이와 철수의 1일입니다. 네. 뜨거운 사랑 나누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영숙이를 조금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숙이 엄마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죠? 네. 댓글에 또 등장하셨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음부터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아, 또 창작의 고통에 빠지네요. 영희? 영희 한번 기다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향수기 좋다? 예. 오늘부터 1일 차트가 완성됐다. 앞으로의 탄력 기대된다. 워트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단기, 중장기 그리고 두 분이 각각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로 오늘의 포트폴리오 채워봤습니다. 모든 종목은 오늘 수급이 뒷받침해준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시간 이제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AS 맛집 종목쇼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AS 맛집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상담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9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종목 고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쇼에서 또 다뤄주신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광우 대표님께 오늘 네. 상담 요청 드려볼게요. YG 플러스 볼까요? YG 플러스, 네. 상당히 좀 과대 낙폭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매수하신 때가 7,080원대 갖고 계시니까 네. 전쟁 이전에 딱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전쟁 이후에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우수수 빠졌거든요. 네. 낙폭과대 맞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낙폭과대 맞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낙폭과대 되었다고 해서 정말 싸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에서 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좀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강한 재료, 강한 주제를 먼저 보게 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저는 분명히 낙폭과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YG 플러스에 대한 주가 위치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장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좀 부각했던 게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중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란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에도 피해가 간다라는 이야기가 초반에는 많았었고요. 이 때문에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같이 빠졌고 2단계에 걸쳐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엔터주가 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추가적인 하락 이후부터 해서는 횡보의 모습으로 해서 주가가 위치해 있고요. 다만 이 위치에서 탈출하는 주도적인 모습은 YG 엔터테인먼트, 뭐 SM, JYP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이런들 종목보다는 하이브의 움직임을 좀 추종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분명한 거는 낙폭과대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전후로 해서 이제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 이슈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배경 때문에 엔터주가 소외됐다고 생각되니까 실적 시즌과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하이브의 이 BTS에 대한 컴백 소식 이후부터 해서 YG 플러스도 동반 수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7,000원 라인대에서 지금 손절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마음 부담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좀 더 반등이 연출됐을 때 6,500원 정도 위치, 이 위치에서 시장 판단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6,500원 라인 때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홀딩 의견, 그리고 와서 그 시점이 왔을 때 시장을 판단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를 비롯한 엔터주들 지금 낙폭 과대 국면에 와 있다. 일단 YG 플러스 6,500원까지는 홀딩한 다음에 6,500원 부근에서 저희 종목쇼에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은 그때 더 자세한 전략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홀딩 전략 챙겨주셨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 단기- 상담하시기 전에 네. 지금 댓글에 죄송하다고 상담 주신 시청자분이 양락이 형 등장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쭤보는 거라고 이렇게 아니 뭐 워워 하해 주셨습니다. 아니 화내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변태세요? 내가 변태 내드릴게. 예. 자, 코리아 서킷 단기 고점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죠. 네. 본인도 제가 화낼 거 알면서 질문하셨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쫙 돌려볼게요. 코리아 서킷은 FCBG에 관련된 기업이고 지금 TPU, 구글의 TPU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 하는 거 그거 서버 기판을 코리아 서킷가 만들어요. 그러면 FCBG에 관련된 기업들 제가 차트 한번 딱 보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한번 쫙 봅시다. 피디님 한번 잡아주십시오. 먼저 1등 이비덴 주가 고점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신고가 랠리. 자, 대만의 나냐 PCB 계속 올라갑니다. 아유, 토 나올 정도로 올라가요. 자, 유니마이크론 뭐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뭐 빼는 것 같았죠? 예. 뺄 줄 알았죠? 올랐어요. 자, 국내 시장 삼성전기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엄청 올라갔고 얘기했죠? 예. LG노태, FCBGA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올라갑니다. 대덕전자가 상대적으로 투자 경고 들어오면서 힘들었지만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코리아 서킷은 얘도 올라가다가 살짝 눌림을 준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흔들리죠? 자, 1분기 실적이 코리아 서킷은 안 좋을 거예요. 그거 반영해서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1분기 실적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수급이 꼬인 거예요. 오늘 코스닥 누가 팔았죠?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들 오늘 연차 많이 냈습니다. 기관이 주무르던 종목이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빠진 거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5월 6일 날 복귀하겠죠. 주가 급등할 수 있겠죠. 무슨 고점이에요.
딴 거 다 가면 얘도 가야 되죠. 얘는 뭐 FC BJ 아니야? 얘도 FC BJ란 말이죠.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요. 주식은 너무 급하게 저 좀 잡아주십시오. 너무 급하게 마음 잡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아 얘도 FC BJ구나. FC BJ 관련된 종목 다 올라가는구나. 기다리시면 돼요. 때로는 타이밍이 꼬일 때도 있어. 원래 인생 그런 거예요. 내가 1차선 막혀가 2차선 갔는데 2차선이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제가 화는 덜 냈어요. 화를 더 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요 정도로만 할게요. 양락이 출연 바로 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하시기 전부터 댓글에 상담 요청 주신 시청자님께서 미안해 형이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도 이경원 대표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서킷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광훈 대표님 어떤 네. 종목 도와주실까요? 원익홀딩스요. 원익홀딩스.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네. 거치시네요. 네. 저는 지금 최근에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로봇주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자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로봇주에 대한 브레이크 위치 소개드리면서 뭐 지금 이제 현대무백스부터 해서 뭐 LX 그리고 이제 이 누르메카 최근에 와서는 뭐 이 주요 밸류체인에 관련 있는 주요 기업들 모두 다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원익홀딩스도 우리가 원익 로보티스 때문에 주가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살리셔야죠.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이 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여전히 이제 선택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당연히 나온다라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요 업종군들에 대한 흐름들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특히 코스닥 쪽에서의 이 로봇 기업들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업들에 대한 관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에 대한 키워드가 부각이 됐잖아요. 엔비디아에 대한 방향성이고요. 머지않아서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에 대한 또 양산 발표가 나올 겁니다. 네.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봇주는 지금부터 하나씩 담아 오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원익홀딩스도 우리가 이제 손가락에 대한 여러 가지 구동에 대한 기술을 원익홀딩스가 또 상당 부분에 대한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종목이고요. 네. 35,400원의 가격을 갖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처럼 혹은 오늘 이 시초가의 밑보다 내려온다라면은 더 담으셔도 괜찮다. 신규 매수도 괜찮다.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 연초 때까지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 기간 좀 쉬었다가 이제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새롭게 붙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N자를 그리면서 골드크로스 나오는 위치에 있어요. 중요한 가격 라인대는 32,000원, 33,000원 요 밴드에 있는데 이 라인대에서 더 모아간다 생각하시고요. 지금도 사셔도 괜찮다. 신규 매수도 괜찮다. 확실하게 이제 로봇주에 대한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살리자 전략 챙겨주셨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이경원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혼자 안 가요? 알아봐 주세요. 시장이 막 올라가고 그럴 때 내 종목이 안 가고 있으면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게 무슨 하자가 있나? 뭐 악재가 있나? 그건 본인만이 이제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잘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발탁감이 느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붙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맞을 때가 있고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은 후자 같은 경우예요. 추세가 살아있고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주식은요. 올라가기 전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치거든요. 그때 모양 다 만들어 갔는데 답답한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자, 먼저 덕산 네오룩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OLED의 절대적인 소재예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 고객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다 맞지 않습니까? 애플이 지금 OLED 확대하고 있잖아요. 애플 실적도 계속 좋습니다. AI를 애플이 얻게 될 경우는 실적 더 좋아질 거예요. 이래저래 좋은 스토리만 남아있어요. 그냥 홀딩하는 것이 맞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레드 호스트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OLED 소재 중에서. 이 빨간색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요거를 국산화한 기업으로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고 실적은 꾸준한 기업입니다. 항상 꾸준하게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실적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자 자회사 현대 종합 기계를 통해 가지고 원전 사업도 진출했어요. 조선산업 플러스 원전, 가스터빈 산업. 자 그것도 긍정적이고
반도체 소재 쪽에도 진출했습니다. 다 좋아요.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답답한 거죠, 지금. 요 그림이. 네.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신고가 만든 다음에 살짝 쉬면서 모양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HTS에 만점을 주고 있어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수급 차트 실적이 완벽한 덕산 네오룩스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홀딩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이광우 대표님. 알테오젠. 언제 알테오젠. 100만 원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00만 원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의 현재 위치보다는 분명히 알테오젠 비롯해서 하다못해 최근에 욕 좀 많이 먹었던 ABL 바이오까지 오.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출발이 필요해요. 지금 코스피의 월등한 상승세 때문에 오늘 장은 코스피의 시장이었지만은 머지않아서 이제 코스닥이 1,250포인트만 넘어간다라면은 정말 좀 탄력적인 흐름들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빠지지 않고 이 시장이 또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게 바이오인데 사실 오늘 현재의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주요 바이오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은 차트가 못생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섹터들이 못 가느냐? 아니에요. 타이밍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도 빠지지 않고 같이 올라갈 거예요. 다만 100만 원에 대한 약속은 지금은 어렵고 주가에 대한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이 자체적으로 좀 아쉬운 소리가 나왔을 때가 이때였어요. 상당히 좀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전쟁이 터진 지점이 이 지점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다 빠졌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자리를 잘 지킨 모습이었고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 위치에 대한 변동폭을 주가 테스트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저는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나선다라면 1차적으로 했을 때는 43만 원, 그 다음에 48만 원 이 라인대로 해서 차츰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알테오젠 지고 가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알테오젠 쪽에서 거래량이 조금 급증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알테오젠 신규 매수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는 홀딩, 그리고 1차적으로 했을 때 43만 원, 2차는 48만 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코스닥이 잘 가기 위해서는 또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줘야겠죠.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빠르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경락 대표님 해볼까요? 제 HL만도 HL만도 네. 신규 신이 가능할까요? 워낙 또 소개해 주신 이후로 또 좋은 흐름 이어가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충분히 쉬고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야,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진짜 어떤 대통령인가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독일이 자기를 좀 불편하게 했어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유럽을 상대로 독일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국가니까 관세 25%를 매겨버린다, 자동차 산업에. 네. 그러면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중화권에 있는 중화권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중화권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 뭐 북미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수혜를 얻을 수 있어요. HL만도가 여기 최대 수혜주죠. 자, 매출의 상당 부분이 현대기아차와 중국가 그리고 테슬라로 찍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북미 기업으로 찍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HL만도의 조향 장치는 그쪽으로 전자식으로 갈 경우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최근에 HL만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매출액을 4천억 잡을 수 있는 기업인데 2조 7천억 원이가 고평가됐대요. 그거는 자동차 부품으로 보니까 그렇죠. 지금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포니 AI라고 있어요, 중국에. 거기에 자율주행 시스템,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고 있는 게 HL만도예요. 네.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율주행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게요. 절대 이 종목이 고평가됐다는 논리는 틀려요. 증권사의 보고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런 류의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자동차의 전자식 조향, 제동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다 매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이름은 이래요. 로봇이랑 많이 연결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실적은 늘 좋습니다. 항상 좋았던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같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양 만들어졌죠. 서서히 힘 모으고 있으니까 아주 소량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타게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길게 보십시오. 네, 상승을 위한 재료가 충분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다. 신규 진입 가능하되 비중 조금만 싣고 이후에 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HL 만두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단 한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을 공개하고 서로 치열하게 분석해서 최종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파이널픽 종목 공개하기 전에 이전 종목들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전 파이널픽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리뷰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광우 대표님부터 리뷰해 주실까요?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삼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네. 스토리가 많은 그쵸. 종목이죠. 그리고 네. 이제 종목쇼에서 정말 꾸준하게 사랑을 소개되었던 받은.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사람이 딱 픽했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이경우 대표님이 네. 3번 가져와 주시고 이광우 대표님이 또 마지막에 딱 그렇죠. 가져와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편 먹고 그렇게 한 거죠. 편 먹고 네. 근데 이제는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영이 이제 각도까지 잡았습니다. 오. 확실하게 이제 좀 갇혀 있었던 가격대도 돌파를 했고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안정적인 추세에 대한 각도를 만들었어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종목쇼에서 저 또한 이제 이경락 대표가 선택한 종목 또 제가 선택한 종목 같이 좀 많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또 공통된 의견으로 해서 지켜보는 종목은 정말 이 맞아요. 종목쇼 시청자분들에게 꼭 선물과 같은 종목이 되고 있다. 맞아요. 이 삼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이제 소개하고 난 다음부터도 한 차례 좀 크게 움직임이 나왔고 다시 눌렸다가 또 가는 형태인데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평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이평선이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뿐만 아니라 정배열로 지금 이격도가 넓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추세를 확인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있어서 어제 음봉, 다시 오늘 양봉. 확실하게 5일선은 또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자. 만약에 신규를 준비하신다면은 지금 이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은 5일선이 아니라 10일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마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삼영은 종목쇼가 낳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영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종목쇼 애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트 보니까 더 가파르게 오른 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두 분이 각각 소개해 주신 종목들 흐름도 너무 좋지만 신고가 가는 종목도 많지만 두 분이 함께 주목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소개해 주신 종목은 정말 네. 약간 탄력이 보장돼 있다 이런 말하면 조금 위험하기는 우리 한데 벌써 정말 유튜브 많은 댓글에 종목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데? 삼영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정말 잘 간다. 그러니까요. 눈물 나는 종목이에요. 눈물 이경래 대표님은 뭐 눈물 신나게 나실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이 같이 짜고 쳐가지고 저 아닙니다. 뒤통수 종목이잖아 사실은. 그렇지 예. 않습니다. 신나게 두 얘기해요. 분이 예. 함께 소개해주신 삼영 만나봤고요. 이경래 대표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아이 듣다 보니까 화가 나네요. 약간 예. 울컥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YMT. YMT도 잘 가요. 예, YMT는 이제 스스로 독자적으로 여러분들과 싸워서 내가 이긴 거예요. 예, YMT는. 네. 자, YMT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PCB 누가 이기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을 보자. 지금 뭐 기판 열풍이다 이건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B2B에서 B2C로도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기판이기 때문에 기판의 소재를 전문적으로 내는 도금 소재 전문적으로 봐야 된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동 가격이 오르든 금 가격이 오르든 어차피 이 화학 소재는 써야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드디어 신고가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기분 좋았죠? 여러분들? 예. 50일주 신고가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자, 향수기랑 철수가 오늘부터 1일이에요. 향수기. 네, 알겠습니다. 향수기로 정하셨군요. 아니, 오늘부터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별로 안 붙는데? 별로 안 붙어요. 알겠습니다. 영국이로 하겠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오늘부터 1일 차트 완성됐다. YMT 앞으로의 추가 탄력 기대해보자. 오늘 파이널픽 리뷰 종목 만나봤는데 이렇게 소개해주신 종목들 잘 가다 보니까 오늘 파이널픽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시죠.
네,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 네오티스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엑스비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의 엑스비스부터 네 가지 핵심 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레이저 가공, 현대차, LG 로봇이라는 키워드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AI가 적용된 레이저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로봇 쪽으로 신사업을 좀 확장시키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군이 아닌 추가적인 이 사업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점차 이제 이 첨단 제조 산업에 투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찌감치 LG 그룹과 친화적이고 또 현대차 그룹과 또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백그라운드에 고객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 피지컬 AI와 같은 키워드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 성장세는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붙는 기업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엑스비스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네. 로봇 액추에이터라든지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이 기술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는 현대차와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중요한 이 빅테크 기업과의 연결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사실은 제가 파이널픽에 한 번 더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왔지만은 현재 위치도 여전히 싸다. 주가가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이제 크게 움직이면서 올라왔었던 시기와 지금은 거래량을 좀 숨죽여주는 시기인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다시 보이면서 직전에 했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왔었던 양봉의 중심의 라인대를 지켜주는 모습이었어요. 하방지에서 나오는 라인대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를 기다리는 위치에 있다. 이제부터는 주봉 차트 보시면 딱 N자 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봉을 보셨으면 좋겠고, 네. 엑스비스 중요한 맥점에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AI 고출력 레이저 가공 기술을 갖고 있는 엑스비스, 지금 중요한 타점에 있다. 엑스비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네오티스에 대한 네 가지 핵심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PCB부터 쇼티지까지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어요. 실적.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가면서 작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올해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좀 있어가지고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들 기판 만드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HBM4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다가 어드밴스 패키징 갖다 붙이려면 그 HBM에다가 로직 따위 붙이고,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비트라고 요만한 줄자가 있어요. 그걸로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석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옛날에 파나 하듯이 이게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것을 만드는 기업이 네오티스예요. 근데 국내 시장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판의 업체들 다 동사의 제품을 쓴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지금 뭐 예를 들어 FC BGA나 FCSP 미세화되어 가잖아요. 옛날에 이거 마이크로비트 2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4개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초정밀, 초가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트 수요가 많아지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쇼티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가 저는 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자 이거죠. PCB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대판 PCB에는 이 마이크로비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자동차용 샤프트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 그거는 이제 너무 먼 얘기고, 주력인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 이걸 강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을 보기 시작한 거는 작년 3분기 때부터 기판 업체들 실적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갑자기 마진율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사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뭐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작년부터 마진율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기판이 턴하기 시작할 때. 지금 1분기 때 기판 FC, BJ,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제2의 YMT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물량이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충분히 신자리에서 여기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올라올 때는 잔잔바리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왠지 굵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구역 한번 선택을 해보자. 실적 장세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탄탄한 실적이 기대되는 네오티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파이널픽 네오티스와 엑스비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제가 아까 네. 보기로는 네오티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광호 대표님도 네오티스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질문 있으실까요?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진작 샀으면 진짜 컸을 텐데. 진작 샀어요. 네. 아 진짜 저희 수급 부착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늦게나마 네. 늦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네. 그 좋은 사람으로서의 그 간절함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자리라서 저도 이 종목은 너무 멋지게 잘 가고 있어요. 네, 부럽습니다. 부럽다.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뭘 골랐습니까? 본인 엑스비스는 어필을 해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엑스비스 신구 상담 좀 뭐. 우리 한 바닥 한번 찾아볼까요? 바닥 한번 잡아볼까요? 바닥을 바닥? 잡아보자. 로봇주도 이제 편입이 필요할 것 같다. 어, 예. 로봇에 대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이야기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네. 향후에 미국의 빅테크 구글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거는 이제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그러니까요. 사실 확인 안 된 거 여기서 배포하시면 안 되고. 그렇군요. 아 근데 네오티스를 많이 갔으니까 제가 양보하죠 뭐 이거는. 오, 엑스비스가 또 한 번 올라가면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래요? 마음을 좀 정하셨을까요, 두 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바닥을 한번. 예,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을 정해지셨으면 펜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광무 대표님의 엑스비스 오늘 파이널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광호 대표님은 네. 들기 전부터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들고 계셔가지고 엑스비스 앞으로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체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오티스도 계속해서 조금 탄력이 이어진다면 네. 다시 한번 또 삼고초려 이광호 대표에게 드리는 어린이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보다 좋은 한 살이라도 종목이니까. 어리면 뭐 저는 베이비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축하해요 어린이날. 고마워요. 저를 축하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엑스비스 네, 축하해요. 네, 만나봤고요. 파이널픽 만나봤고 종목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는 이경 대표님 내일은 쉬신다고 하셨고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매일 오후 1시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휴장이라 쉬시고 수요일, 평일 낮 1시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그리고 종목쇼 채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휴장이지만 저희 방송은 또 쉬지 않습니다. 5월 5일 특별 생방송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